자, 과학 같은 소리 한해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 미세먼지 얘기 조금 드릴게요. 아, 그래요? 나온 김에 네. 이게 우리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 개 키우시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이제 미세먼지 경보 이런 게 나올 때 개를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죠. 예. 네. 저는 안 씁니다만. 예, 저도 안 쓰는데요. 이상하게 좀 싫더라고요. 예. 저도 귀찮기도 하고. 예. 근데 개를 산책시키는 게 맞냐? 그 미세먼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 마스크를 씌운다거나 그런 없습니다. 마스크 그런 건. 쓰고 네. 만들 수 있는데 쓰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개가. 이렇게 뭐 난리를 치죠. 예. 개들이란 건. 물어뜯겠죠. 네.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게 맞느냐 안 나가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나가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안 나가는 게 안 나가는 게 낫고. 어디서 나온 정보입니까? 수의사의 정보입니다. 수의사. 제 지어내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네. 지어낼 능력도 안 돼요. 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려나 본데. 자, 네. 안 나가는 좋다 강아지는. 예, 하지만 며칠씩 계속되는 경우에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땐 나가되 짧게. 예, 들어와서 좀 씻어라. 개 좀 씻어주자. 예. 그러니까 눈이랑 털이랑. 호흡기뿐만 아니라 털이랑 네. 미세문제가 털이랑 호흡기 뭐 눈에 붙는다든가 계속 그렇죠. 네. 사람은 세수하고 털면 되는데 옷을 벗거나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걔는 옷이 털이니까 예, 씻어주자. 씻어줘야 그 정도. 한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얘기는 이제 지난 3월 14일에 76세로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참 독특한 위치에 있던 분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예. 있던 분이죠. 예. 일단 뭐 학문 이런 걸 떠나서 예. 55년을 더 사셨어요. 이분이 2년 만에 돌아가실 거라고 선고를 받고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루게릭병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루게릭병 이제 그렇게 오래 산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분이 루게릭병 유일합니다.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네.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 공식 명칭인데 이렇게 오랜 산 사람의 보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주 독보적인 인류의 독보적인 보통 인물이 몇 됐죠. 년 정도 살다가 예. 일단 루게릭이 걸렸다고 해서 루게릭병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네. 루게릭조차도 몇 년 못 살았고 가장 튼튼한 그 운동선수도 몇 년 못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나 모르겠어요. 보통 3, 4년 내로 사망하고 90% 이상이 그리고 길어야 10년인데 이분은 55년을 더 사셨어요. 그 이분의 케이스를 보면 그게 이제 그 루게릭병이 걸렸을 때 사람이 느낄 그 좌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은 말짱한데 의사 표현도 안 되고 몸이 안 움직일 때 그 서서히 정신도 같이 죽어갈 것 같은데 네. 그런 이분은 얘기들이 정신이 있죠.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적인 노력 예, 또 살고자 하는 그거하고도 의지 이런 게 도움이 된 게 아닌가. 그거밖에는 없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추측일 뿐이고 맞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삶에 대한 의지가 실제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고들 하니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아서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인 그렇습니다. 거의 유일한 케이스와 마찬가지고요. 거의 이 정도로 오래 산 경우는 없고요. 예.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호킹 박사님이 유전자 구성 중에 이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유전자를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유전자 정보가 이제 지금 입력이 됐고. 의학적 관점에서. 예, 그래서 연구 성과가 나오면 어쩌면 이 호킹 박사님 장수의 비결은 물론이고 이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까지도 있는 상태. 또 하나 제가 또 이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해서 신기한 것은 사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야기한 뭐 블랙홀과 관련된 게 유명하죠. 그렇죠. 호킹 복사. 블랙홀이 물질 빨아들인 것만 아니라 내뿜기도 한다. 예. 사실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자역학 관련된 얘기라서.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고 다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머리를 굴릴 때 스스로 자기가 말을 뱉어서 그 말을 본인이 들으면서도 머리를 굴리고 뭐 쓰면서도 머리를 굴리고 그냥 오로지 머릿속 상상만으로 그 어떤 그 아이디어를 고도화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이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아예 연필을 가지고 글을 못 쓰게 되니까 그 모든 방정식을 암산으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천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인 거예요. 네. 아니, 그 경지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손으로 써서 자기가 쓴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시 영감을 받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거 없이 혼자서 그냥 머릿속에서 다 했다는 거잖아요. 대학 노트 2페이지짜리 방정식을 암산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나쁜 사람이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고요. 우리 대학 노트 2권을 암산해. 2페이지.
두 페이지 예, 방정식을 암산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암산해서. 전설 같은 얘기예요, 이런 거는. 아 참네. 예, 아무튼 본인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겠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알고 있는 거는 그 장애하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시간의 역사 책이잖아요. 그리고 블랙홀 정도. 그렇죠. 블랙홀 정도인데. 내용은 모르지만 저도 호킹 목사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예. 시간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권이 넘게 팔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베스트셀러고 요거 읽으신 분 한국에도 많습니다. 저도 읽었는데 잘 이해는 안 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읽은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말은 서로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맞습니다. 절반 정도에서 그치고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예, 한편 이제 바로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읽은 그 매우 소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아는 척 하려고 먹고 일부러 있다. 끝까지 읽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다 읽었다는 자신감. 그렇죠. 예, 내용을 몰라도 이제 끝까지 읽었다는 그 자신감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거죠. 그럼 이제 학자로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어요. 장애가 있고 뭐 책도 많이 팔아서 유명한 게 아니냐. 그런 말들도 있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호킹 박사는 장애와 상관없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전반에 거쳐서 최고의 학자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네. 그 전문가 그러니까 그런 의심인 거죠. 본인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이론을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아무렇게나 한 거 아니냐. 아닌데 너무 띄워준 거 아닌가 예. 하는 이제 일반인들의 의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아까 이제 호킹 박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호킹 박사 이전에 블랙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블랙홀의 특이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블랙홀의 중앙으로 가면 이제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시공간이 사실상 이제 뭉개지고 사라지는 예. 그 특이점이란 싱귤러리티죠. 이 특이점이란 것을 수학으로 정리하고 증명한 사람이 호킹이에요. 블랙홀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블랙홀과 관련된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이번에.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 블랙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본질을 규정한 사람이 바로 스티븐 호킹이니까. 어떻게 관찰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의 의미가 이제 스티븐 호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빨아들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방출도 한다. 그것도 이런 아니다. 얘기를 방출하다가 나중에 블랙홀이 없어진다. 증발해버린다는. 네, 예. 그것도 이제 스티븐 호킹이 한 얘기고요. 그거를 다 이 암산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예, 암산에 많이 의존. 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냥 기분에 추정. 어차피 아무도 못 보잖아요. 아무도 못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스티븐 호킹 박사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공식을 내놓죠. 수학으로. 네, 물리적 공식을. 그래서 이제 지금 정설이 돼 있는데요. 근데 왜 노벨상을 못 탔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못해서 못한 게 아니고 노벨상은 관측과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원래. 근데 블랙홀의 특이점이라는 걸 관측한다는 게 사실상 인류의 과학기술로 지금도 안 될 뿐 아니고 뭐 1000년 후엔 될 것인지 10,000년 후엔 될 것인지 굉장히 요원하거든요. 우리 은하의 끝에 중심에 있거든요. 언제 갑니까? 뭐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블랙홀의 중앙을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서 특이점이란 것이 보이기나 하는 것인지 블랙홀 본 사람은 보는 즉시 사라지겠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쉽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블랙홀 개념 자체가 관측이 굉장히 어려운 특히 특이점 부분은 그래서 노벨상을 받기가 어려운 게 저 종목이었고요. 근데 지금 하나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또 새 논문을 내놓으신 게 있어요. 열흘 전에. 대단한 분이죠. 네, 열흘 전에. 근데 요건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설명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널려 있어요. 지금 우주에 널려 있는데 요건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요걸 측정하면 우리 다중우주 멀티버스라고 하죠. 우주 안에 이제 우리 우주 안 다른 우주가 뭐 엄청나게 많다는 이론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논문을 내놨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우주가 우리하고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전혀 다른 우주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요거를 관측으로 찾을 수 있다. 증거를 보진 못해도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논문을 죽기 열흘 전에 내놓으셔서 요건 관측이 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관측으로 이제 붙을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이 되고 요게 되면은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분하고 같이 논문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군요. 근데 돌아가신 분은 노벨상을 안 주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게 됐죠. 또 이분이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서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영혼을 울리는 멘트들도 몇 가지 남기셨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경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AI에 대한 경고. 외계인에 대한 외계인 만나면 멸종한다 우리. 뭐 알리지 마라 우리 있는 거 그런 얘기 하시고
네,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예. 원종일 씨였습니다. 안녕.